관리하지 않고 오랜 시간 방치할 경우에는 더 심각한 병증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응수명연구소 소장 서주현입니다. 봄이 되면 춘곤증과 함께 우리를 찾아오는 단골 손님이 있죠. 어찌 보면 춘곤증보다 더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까다롭고 사람에 따라서 고통스럽기도 한 알레르기입니다. 봄철이 되면 심해지는 알레르기 증상으로는 알레르기 천식, 비염, 결막염이 대표적인데요. 물론 알레르기 증상 자체도 이렇게 우리를 괴롭게 만들지만 알레르기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의 잠도 위협을 받습니다. 비염으로 인해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생길 수도 있고 결막염으로 인해 눈이 가려워서 자는 중 깨기도 하죠. 알레르기는 면역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그 증상도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일어나기 전에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봄철이면 심해지는 알레르기에 대해 알아보고 그 증상을 완화시킬 방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레르기라는 말은 알레르기 반응이 발현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합니다. 알레르기는 몸의 면역 체계가 정상적이고 무해한 물질임에도 부적절한 반응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다른 말로 과민성 반응이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재채기, 눈물, 눈 가려움, 콧물, 피부 가려움, 발진 등을 유발하죠. 아나필락시스 반응이라는 일부 알레르기 반응은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의 증상이 초기 감기와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근육통의 유무입니다. 감기는 진행됨에 따라 근육통이 발생하지만 알레르기로 인해 근육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을 항원이라고 하는데요. 알레르기는 어떤 항원과 처음 접촉했을 때 그 즉시 나타나기도 하지만 과거에 접촉했던 물질에 대한 반응이 나중에 그 물질과 다시 접촉했을 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항원에 대해 알레르기가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면역 체계에 교란이 생기는 일을 막는 게 중요합니다. 알레르기 질환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623만 명이었던 국내 알레르기 비염 진료 환자 수는 계속 늘어서 2019년 707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2019년 알레르기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무려 1,529만 9,651명이었다고 하죠. 계절로는 봄, 가을철에, 월별로는 5월에 환자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왜 알레르기 환자는 특히 봄철에 이렇게 많아지는 걸까요? 먼저 알레르기 반응이 계속 증가하는 데는 최근 대기 오염과 기후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항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봄철 알레르기가 더 심해지는 이유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봄이 되면 꽃가루가 공기 중에 많이 날리게 되고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서 곰팡이, 진먼지, 진드기 등의 항원과의 접촉이 더 잦아지게 됩니다.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면 환절기에 동물들이 털갈이를 하며 털과 비듬 등이 훨씬 더 많이 날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큰 일교차와 바뀐 생체 리듬으로 인해 면역력도 저하되죠. 알레르기가 악화될 수 있는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는 셈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을까요? 먼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항원의 접촉 환경을 실내와 실외로 나누어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먼지, 진먼지, 진드기, 반려동물의 털과 비듬 등이 있고 실외에는 우리가 흔히 꽃가루라고 부르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알레르기가 심해진지 알아야 나에게 맞는 대처를 할 수 있겠죠. 내가 외출이 잦을 때 알레르기가 심해지는지 혹은 집에서 쉴 때 더 심해지는지 가장 먼저 세심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스스로 진단도 할 수 있지만 가장 정확한 것은 역시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내 알레르기의 주범을 알아냈다면 그 항원과의 접촉을 최대한 막는 것이 증상 완화에 가장 효과적이겠죠. 외출 시 알레르기가 심해지는 분이라면 꽃가루 알레르기를 가장 먼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꽃가루라고 부르는 물질은 사실 꽃의 가루인 화분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봄철이 되면 노란 가루가 건물 난간과 같은 곳에 쌓여있거나 비가 오고 나면 우리 고인 자리에 노란 가루도 같이 고여있는 걸 본 적 있으시죠? 이 노란 가루의 정체가 바로 나무가루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많이 자생하는 오리나무, 삼나무, 자작나무, 소나무 등의 가루가 이렇게 노란색이죠. 봄철에 이 가루를 피하기 위해서는 외출 시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외출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죠. 꽃가루 알레르기가 심하신 분이 아니더라도 봄철에는 계절풍의 영향으로 황사가 대기 중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황사는 중금속과 방사능 등 유해 물질을 다량 함유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접촉을 피해야만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장은 알레르기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런 항원에 노출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없던 알레르기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또 흡연을 하게 되면 기관지에 각종 유해 물질이 달라붙어서 알레르기 반응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담배는 백해 무익이죠. 봄철에는 특히 더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호흡기를 통해 흡입하는 각종 항원 외에도 손에 묻은 항원이 피부와 코를 긁거나 눈을 비비는 행동 등을 통해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손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실내를 특히 깨끗하게 청소해서 먼지, 곰팡이 등이 없게 해주시고 공기청정기도 꾸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기청정기 이용 시에는 필터를 꼭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시고요. 통풍기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무엇보다 침실을 특히 청결히 관리해 주셔야 되는데요. 봄철에 기온이 높아지면 진먼지 진드기가 매트리스와 침구에 다량으로 번식할 수 있는데 이 진먼지 진드기가 봄철 알레르기의 주범 중 하나입니다. 진먼지 진드기가 직접 사람을 물거나 하지는 않지만 진드기의 배설물이나 사체에서 나오는 구아닌이란 물질이 매우 위험도 높은 항원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건 침대 매트리스의 커버를 벗기고 야외에서 방망이로 두드려 턴 뒤 햇볕에 건조시키는 것이겠지만 이 방법은 너무 번거롭고 힘들겠죠. 대신 커버를 벗기고 햇빛이 들어오는 곳에 잘 말려주는 정도면 됩니다. 또 진공 청소기를 이용해 표면에 붙은 오염물질을 제거해 주시면 좋은데요. 가끔 습식 스팀 청소기로 매트리스를 청소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습기가 매트리스에 남아서 진드기가 더 대량으로 번식하는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2-3일간 잘 말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건식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매트리스뿐만 아니라 침구 그리고 거실에서 사용하는 카펫이나 소파 커버 등도 마찬가지로 세탁하고 확실히 건조해 주시면 좋습니다. 침구 세탁과 관련해서 더 자세한 영상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환기를 자주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먼지와 유해 물질 등이 폐쇄된 실내에서 여기저기 떠다니기 때문인데요. 환기를 하지 않는다면 공기청정기만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단 꽃가루 알레르기가 심하신 분들은 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고요. 하루 중 꽃가루가 가장 많이 날리는 시간인 오전 6시부터 10시 사이에는 환기를 삼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봄철이 되면 일교차가 커지고 생체 리듬이 바뀌면서 면역력이 저하되기가 쉽죠. 알레르기 반응이 면역성 질환인 만큼 면역력 관리는 필수입니다. 실내 온도가 외부와 너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유지해 주시고 외출 시에는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어서 갑자기 추워지거나 더워질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또 봄철 부족해지기 쉬운 비타민과 무기질 등을 음식이나 영양제 등으로 보충해 주셔야 합니다. 가습기와 제습기 등의 습도 조절용 제품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서 실내 습도는 적정 수준인 40에서 60%로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수면 자세도 중요한데요. 바로 누워서 자게 되면 밤사이 비강에 콧물이 보여서 비염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염이 심하신 분들은 베개나 쿠션 등으로 상체와 머리 위치를 높인 채 자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일과 중 가벼운 운동을 하고 햇볕은 최대한 많이 쬐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하루 중 꽃가루가 가장 많이 날리는 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10시 사이는 피해 주시는 게 좋겠죠. 지금까지 봄철 알레르기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말씀드린 방법으로도 증상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는 항히스타민제와 같은 약제나 코에 분사하는 스프레이 형태의 비염 치료제를 사용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약품들은 개인이 임의로 처방하고 사용하기는 어렵고 반드시 의사나 약사의 처방과 지도하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증상만 완화하는 것이라 약효가 사라지면 다시 알레르기 반응이 재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봄철만 되면 찾아오는 알레르기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관리하지 않고 오랜 시간 방치할 경우에는 증상이 더 심해져서 더 심각한 병증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알레르기 증상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수면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수면에 관한 재밌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